종목 선택은 경제적인 전반적인 쪽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놨어요. 이게 1,500까지 올랐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에 이제 아빠가 되는 돈 선생 임진영입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아빠고요. 15살 딸내미 그리고 12살 아들내미를 기르고 있는 돈 선생 한영훈입니다. 네. 요즘에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식 얘기. 아, 그래요? 질문도 될까요? 네. 뭐 이런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돈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미 결혼했지만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 이런 분하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이 여윳돈이냐, 내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여윳돈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꼭 필요한 돈이냐, 꼭 써야 될 돈이냐, 이것들에 대한 구분을 못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 물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여윳돈으로 내가 3년이나 5년 정도 묵혀도 될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식으로 들어가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전제 조건은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주식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채권이나 적립펀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죠. 전반적인 경제적인 흐름이나 산업에 대한 흐름이나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펀드가 뭔지 혼합 펀드가 뭔지 채권형 펀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둘이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 룰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스톱 룰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향상이 됐다. 내가 이제 프로의 무대에 나가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주식시장으로 나가십시오. 이 단계들을 무시하고 바로 위로 들어가니까 잘못되면 혹독한 결과를 맞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을 맞이하세요. 펀드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공격적이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금 보장형 펀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안전하게 펀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이 들어가면은 이게 좀 약간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적립식 펀드를 하고 3년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굉장히 손실을 볼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이걸 먼저 재미를 붙여보고 습관을 갖고 나서 펀드의 운영이 이렇게 되니까는 펀드의 종목들을 보고 나서 이제 그때 주식에 눈을 떠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그쵸.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위험 성향 능력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본인이 자랄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안정적인 것들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위험한 것들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 분들은 주식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정적인 것들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정적일수록 대신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네, 위험이 적으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적고요.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좀 적은 상품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적은 것들을, 기대 수익률이 적은 것들, 위험이 적은 것들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본인을 파악하는 시간들도 좀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고 투자가 잘 맞아. 그리고 투자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런 분들은 단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유튜브에서 주식의 대가, 뭐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5년, 10년 장기 유지해라. 근데 초보자들이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이나 굉장히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 1등 주식이지만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런 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초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눈을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지 누가 그 회사 주식 좋더라, 이 회사 주식 좋더라 이런 식으로 막 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종목 선택은 경제적인 전반적인 쪽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거 어떻게 공부해요?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제 뉴스 안 보시잖아요.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현대차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다, ESG가 어떻게 되고 있다, 경제 뉴스를 보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읽으시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산업군을 고르셔야 돼요. 난 배터리가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 요즘에 뭐 청소기도 배터리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배터리 넣는다 그러고 배터리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쵸.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무조건 유망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터리 업계에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배터리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고를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묶여져 있는 펀드를 사시면 됩니다. 배터리 펀드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회사가 배터리 업계에서 1등 할지는 난 모르겠으나 3년, 5년 이후에 어쨌든 배터리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펀드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배터리 펀드를 쭉 보고 배터리 회사들을 쭉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딱 꽂혔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의 앞으로 주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차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회사를 찍어서 사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네, 저는 5%로 봅니다. 저는 욕심만 안 부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손실만 안 보면은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뭔가 왜 초보자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게 있어요. 남들이 어디서 얼마만큼 수익 받았대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될 것 같아서 해요. 그러면은 기대가 높은 만큼 뭐라고 할까요? 기대가 높은 만큼 그렇죠. 실망 좌절도 그만큼 네.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주식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우리가 기대 수익하고 손실에 대한 슬픔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벌었을 때 기쁨이 100이라고 보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슬픔은 20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기쁜 것보다 잃어버렸을 때 좌절과 상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안정적인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되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손절이라고 하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1,500까지 올랐어요. 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오를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심리가 뺄까요 안 뺄까요? 더 오를 것 같으면 안 빼죠. 그쵸? 근데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얼마로? 1,200으로. 뺄 것 같아요 안 뺄 것 같아요? 안 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뺄 줄 알아야 돼요. 왜? 200만 원 번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요, 내가 1,500에 찍었다가 1,200을 되면은요, 네, 내 맞아요. 돈이 1,500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내 돈은 1,000만 원이었어요. 뺄 땐 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면 다시 1,500을 찍겠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일반, 쉽게 얘기해서 소액 하시는 분들을, 투자자들을 뭐 개미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실제로 돈을 제대로 따는 사람은 실제 통계로는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이거는 나왔어요. 일반 개미분들이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다들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는 붐이 일었는데 지금 역사상 과거를 20년 쭉 돌아보면은요 평균 대부분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장기를 안 봤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해보면 이 리스크 적은 펀드나 채권 먼저 시작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지만 난 죽어도 주식하겠다. 주식 먼저 나는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죠. 대형주라고 하시면 다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나 카카오,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대형주입니다. 그런 것들은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그 코스닥에 있는 주식에 비해서 대형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코스닥에 있는 작은 회사들 중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3년, 5년 후에 100배, 200배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를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을 골라내세요. 그런 다음에 3년, 5년 동안 장기 투자하시면 그 회사가 뭐 100배, 200배, 300배 성장하면 그거에 맞게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도 수두룩하다. 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투자는 일단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있어요. 내가 손실을 어느 정도 나더라도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이 나도 괜찮을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이죠. 본인이 왜 증권사에서 맡겼을 때 손실 근데 증권사 직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손실 안 납니다. 그거 믿고 했다가 손실 나잖아요. 손실 안 나는 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투자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니 그 수익이 났다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돈을 줄 게 아니니까 그쵸. 손실이 났더라도 증권회사 직원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주식을 하시겠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책 5권은 보십시오. 대가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대가들이 쓴 기본적인 책들 5권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식을 좀 공부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